지원 그리고 국민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전북대 학생이구나.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연락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 있는 지금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역사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강한 결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배가 침몰하는 위기 앞에 주저하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처음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종료되었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 알게 된 우리나라의 현지성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남춘을 시작으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은 이제는 어르신이 되신 삼전용사 어르신들과 하늘에 별이 되어 전사하신 수많은 호국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 끝에 휴전 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쑥대밭이 되어버렸던 이 나라가 현재는 전쟁의 12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연협정 이후에도 북한의 수많은 도발 행위로 인해 우리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당장 2000년에만 봐도 명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대북 목판지뢰 사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수많은 미사일 도발과 작년에는 오물풍선까지 북한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명백한 적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공사건을 야당에게 박탈되고 말았으며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기능의 완전한 무력화를 위해 보상금까지 폐지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속적으로 제국들의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된 중인 간첩 사건이 인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 혐의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국정원의 대공기능에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수사를 위한 검경의 특활비마저 전에 촉간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국정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 중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주장이 북한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대공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대국적인 해제를 요구해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국을 감시하는 국정원을 마음이 시키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의 결입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이 때문에 조용을 끼워 이 항공모함과 함선을 돌파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까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휴게소 날서는 중국 공안 관계자의 연락처까지 발견되었고 이후 이들은 중국의 우수 공산당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에 대한 행위에만 적용되기에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고자 하는 법안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간첩법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앞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헌재에서 기각되고 있는 정부 인사들에 대한 29건의 탄핵을 진행할 때는 신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간첩죄 처벌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에는 대통령을 멀리한 것으로 발표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주범이며 작년까지도 오물풍선이 아니며 수많은 도발로 자해해온 국가. 대한민국의 군사시설들을 불법 촬영하며 간첩 활동을 한 것이 명백한 신고, 그리고 북부라를 침공한 러시아는 분노조약으로 북한과 동맹을 맺은 국가입니다. 이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제가 그 분노했었던 부분은 바로 정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밀성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1933년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공산당을 수하고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수많은 혁명가를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가 작곡한 펠로그 행진곡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징적인 노래로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서기 진작과 결정으로 공감 선전음악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라고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은 그가 작곡한 펠로그 행진곡을 들고 우리나라에 침략했습니다. 현재 적으로 민주당 소속인 광주광역시장인 강기정이 그런 자를 기념하겠다며 기념공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중공군이 6.25 당시 그가 작곡한 펠로그 행진곡을 들고 우리나라에 침략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났던 중국인을 감히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기념하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지난 광주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구구운다면서 광장 사용을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분명해서처럼 그 누구보다도 민주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 누구보다도 반민주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력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었지만 그랬던 대통령 문재인은 사측의 행동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면서 각국 멜신전을 통해 가짜뉴스의 허위 정보를 전하려면 내란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가짜뉴스를 전하려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은 뭡니까? 그냥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가짜뉴스, 허위 정보 아닙니까? 민주당이 외치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유명 스타 강사인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한것에 지적한 영상들을 올리셨습니다. 그 중에는 선관위를 지적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걸 그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역전되고 텃밭이었던 전라도에서마저 분위기가 변하는 모습이 나오니 이번에는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더해 내란 선전이라시고 유튜버들을 고발하겠다고 했죠. 정당명의 민주를 달고 그 누구보다도 민주를 앞장서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아주 다 고발하고 있는 그 이산적인 모습을 정말이지 역겨웠습니다. 청년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들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구용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총리 사이에 대한 존중의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들 스스로 말라비 떨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유시민 전 동명대장 화이팅! 유시민 전 노무현대장 나는 이번에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가 넘으면 내가 소문나면서 어르신들을 조롱하던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본인이 60세가 되니 이제는 우리 이훈상과 세대를 보고 쓰레기라고 합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편안한 민주당 정책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렇게 다 고발하고 조롱하는 게 당신들이 자랑하는 민주정신입니까? 말이 안 된다! 무장 끝난 게 민주정신이잖아! 정치인 여러분, 당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저는 소유권이 생긴 이후부터 당신들을 지켜봐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당신들의 모습은 정말로 당신들이 한편이 누군지 아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한국인이 대놓고 반민침국을 외치고 국정원을 마비시켜들며 간첩법 개정안을 가로막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령문에는 국정원의 해체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 사건 당시에는 음모론을 제기한다는 것.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그는 천안 피켓 사건을 새누리당의 안보운동의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재인 씨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전국의 도발 행위로 인해서 46명이 대한민국 국민 사망했는데
이게 지금 보수 정당의 안보 운동인데요. 당신은 똑같은 말을 선언하면서 전사한 우리의 정부입니다. 우리의 선배들한테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문재인이 판문점 회담 당시 김정은에게 남긴 비밀수배를 상급 국가기밀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정부공개 청구를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 속에 담긴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정말 충격적입니다. 만약 그게 국가 기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휴전 상태이기 나라에서 적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넘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적행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거 통진당이 왜 해산을 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한 이전 및 내란 행위를 준비하다가 국정원 행위에 적발되어서 해산당한 것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짓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자가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으로 정말 상당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계시죠. 그런데 법관 기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법관 기피 신청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단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재판 지원하려고 쓰는 방식인데 맞습니다! 이거 똑같이 쓰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님, 쫄리세요? 결백하시면 시원하게 재판받고 결백하면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발언도 하셨었죠. 선배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에도 편애되지 않도록, 희생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우리나라를 침략한 국가들이 도대체 무슨 노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진짜 한국인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딴 짓거리를 해온 당신들이 도대체 적부의 간첩들과 다른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간다는 놈들이 대놓고 위선이나 떨면서 이 땅의 자유에 먹칠하고 간첩이 날 법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정부에서 탄핵 방지시키니까 우연히 유교 천도명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천도명서 어르신께서 이 나라를 이제 희생하셨던 우리 부모님께서 화이팅! 이러한 현실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당명에 민주를 붙여놓은 거대 야당이 저 국회놈들에게 돈이나 풀어주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회놈들의 저 국회놈들에게 국가기밀을 넘는 사실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국민 영령들께서 알게 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인이 할 짓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현재 들으십시오. 불과 며칠 전 지난번에 박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회유당한 저항을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핵심적인 증언이었던 박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엇갈렸고 홍장원의 증언 역시 그랬으며 그는 국정원의 블랙요원이었다는 사람이 이 중요한 사태에 대해 이 중요한 사태의 핵심적인 증거의 원본은 버렸으며 자기도 못 알아본 글씨를 본인의 보좌관에게 대신 쓰라고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미 핵심적인 증언들은 모두 엇갈렸고 회유 정황까지 나왔으며 핵심적인 증거 또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소초한 핵심이었던 내란죄를 막상 탄핵 심판에서 제외한 당신들은 이미 형사소송법 298조 제1항을 어겼습니다. 만약 이번 탄핵 정국이 인용으로 끝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정말 바로가 되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